작은 어촌 마을의 한 고등학교. 이 학교 출신으로 카이스트에 조기 입학한 전온유 군이 1년 만에 학교를 찾았다. 온유 미팅 같은 거 했나? 대학 생활은 어떤데? 우리 대학교 가니까 고등학교 동문들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또 고등학교 때 비해서 배우는 양도 너무 많고 친구들은 한창 시험 준비를 해야 할 고3. 벌써 대학생이 된 온유가 부러울 따름이다. 되게 힘들게 가요. 학원도 사교육도 없는 바닷가 어촌에서 나고 자란 온유. 그는 도대체 어떤 공부 방법으로 과학의 메카 카이스트에 조기 입학할 수 있었을까? 대전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전문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공부하고 있다. 여름방학을 맞았지만 아직 학교에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남아있다. 왜 왔어 너 여기? 방학인데. 온유 역시 모자란 공부를 위해 학교에 남았다. 이거 아스피린이자 이거 네가 왜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 언제 건데 이거? 지난 과제였던 아스피린 정제 실험. 이처럼 카이스트에서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다양한 실기 실험을 통해 실력을 쌓는다. 이거 만들어 보면 재밌고요. 뭐 물론 이제 이런 게 아예 안 나와서 실험을 다시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이거 배우면서 이제 저처럼 화학을 전공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합성하는지 실험하는지에 대한 좀 기술도 익힐 수 있고 되게 좋아요. 카이스트의 친구들은 대부분 과학고 출신이다. 같은 기숙사에 있는 기종이 역시 과학고를 졸업했다. 온유처럼 일반고에서 조기 진학한 학생은 드문 경우다. 온유가 일반고 출신인데 그 3학년 정상 졸업이 아니라 조기 졸업이잖아요. 근데 과학고는 조기 졸업이 많은데 일반고 조기 졸업한 친구는 막 그냥 되게 엄청 대단하다고 인기만 있다고 소문만 들었는데 여기 와서 실제로 보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여름방학 동안 밀린 공부를 위해 스터디를 하고 있는 온유와 친구들. 여기 방사능을 입히면은 이렇게 그 14하고 15하고 서로 다르게 표시를 시킬 수 있는데 기존 엡실론 델타를 갖다가 중간고사 때 배웠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1년 일찍 들어온 온유지만 실력만큼은 남들 못지않다. 자꾸 나와서 포기할 수가 없는데 막 자꾸 문제 서로 모르는 게 있고 잘하는 게 다 다르니까요.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잘하는 걸 배우고 이렇게 하면 못하는 걸 키우게 되고 잘하는 걸 가르쳐 주기다 보면 경제력과 사교육이 대학 진학에 중요한 요소가 된 요즘, 온유는 어떻게 작은 어촌에서 혼자의 힘으로 자신의 꿈을 이뤘을까? 경상남도에 위치한 거제도. 온유의 집은 거제도에서도 한참 들어간 외진 어촌이다. 방학을 맞아 잠시 휴식을 위해 고향집을 찾은 온유. 카이스트 진학으로 마을의 자랑거리가 된 그를 동네 이장님도 반갑게 맞이해준다. 진짜 거제도에서는 처음 아닙니까? 거제도에서는 2학년에 카이스트 대학 들어간 거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예, 고등학교 2학년. 네, 들어가겠습니다, 님. 다른 이의 기쁨도 자신의 기쁨처럼 함께해주는 모두가 이웃사촌인 작은 마을. 이들의 응원이 온유에겐 힘이 되었다. 온유야, 왔나? 아이고야, 많이 컸다. 뭡니까 지산이? 아이고, 뭘 가오셨습니까? 아이고 참. 가지하고. 가지에 깻잎에 고추하고 아이고야 세상에 밭에 다 가져오셨네. 자시도 안 하고. 예, 온유도 오고, 예, 아들하고 반찬 자가도 반찬하라고 그래 갔습니다. 뭐 별거 아니라도. 도시에서 그것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온유가 대견하기만 한 이웃 할머니들. 자신의 손주인 양 자랑스럽기만 하다. 좀 무슨 학교 우리 들도 금시 학교 집인 이름이 카이스트입니다. 카이스트. 카이스트. 예. 그러니까 할매들이 이거나 어디. 이름이 어렵습니다. 이러면 또 까먹으시면 돼요. 예, 머리가 좋고 특별한 인물이라서 가지. 그런데 아무데라도 갑니까? 아무나 못 갑니다.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의 귀향에 어머니의 손길은 분주해진다. 끼니나 제대로 챙겨 먹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기쁨보다 안쓰러운 마음이 앞선다.
그렇게 많이 잘해주지도 못하는 녀석인데 또 떨어져 있으니까 뭐 도시에 있는 엄마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아들 보고도 오고 가서 맛있는 거 사서 먹이도 오고 그런다는데 저도 일을 하고 또 직장에 매여 있는 몸이다 보니까 그러지 못해가지고 이제 방학 때 오면 몸보신을 좀 시켜줘야지 뭐 그런 생각하고 있죠. 수고 많네. 자, 간식 먹고. 먹고 하는 거. 먹어야 공부 잘 되지. 간만에 모인 가족들. 동생 주원이의 공부가 화제에 올랐다. 그것도 몰라 이럴 정도의 문제면요. 형도 그렇게 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한두 번 그래 본 게 아니거든요. 그랬어. 가르쳐준 잘 가르쳐주는데요. 또 모르나? 만약에 기본적인 문제를 물어보면 화를 내고 잘난 척을 좀 한다 이거겠지. 좀 되게 답답도 하고요. 그건 네 수준이지. 네 수준에서만 생각하면 돼. 난 동생은 동생이잖아. 죄송합니다 형님. 가족이 모이자 형의 핀잔도 동생의 변명도 모두 웃음이 된다. 온유가 다니던 고등학교. 대입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고3 교실.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조기 입학이 아니라면 온유 역시 저 자리에 있어야 했다. 친구들 보니까 되게 좀 절박함이 느껴지고 제가 또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던 때의 그런 추억이 떠올라지네요. 그렇다면 온유는 항상 공부를 잘했을까? 그래 잘하고 있어? 네. 그래 그럼 됐지 뭐. 1학년 1학기 때 성적을 보면은 그래서 중상 정도에 머무르는 그런 성적이었는데 2학년 1학기에 들어서면서 전교 1등까지 올라간 그 내신 성적입니다. 온유의 성적이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방학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주원아, 방학 계획표 짰나 다? 아니 아직 안 짰는데. 그래, 이제 괜찮겠네. 동생 주원이의 방학 계획을 봐주는 온유. 뭐 이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지는 마. 왜냐면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잡지는 마란 말이야. 왜냐면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잖아. 그러면은 여름 동안에는 뭐 어디 놀러 갈 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는데 하루만 빠져버리면 자꾸 하기 싫어지고 혼란이 오잖아. 방학 때 계획을 세우려면 일단 장기 계획만 세워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방학을 시작하기 전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방학이 끝날 때까지 이만큼은 공부를 하겠다. 그 계획만 딱 머릿속에 세워두고 공부가 좀 잘 된다 싶은 날에는 좀 많이 해두고 공부가 오늘은 좀 잘 안 되네 하는 날에는 좀 천천히 쉬어가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시간을 좀 써야 훨씬 더 보람찬 방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온유는 쉽게 포기하는 자신의 단점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계획보다는 장기 계획을 통해 방학을 알차게 보냈다. 중학생이 된 주원이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로 수학.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다 푸는데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예제 문제처럼 나온다 해도 만약에 이걸 뭐 돌려서 말해서 푸는 거 있잖아. 응용하는 거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만 바꿔놓으면 이게 푸는데 되게 망설여지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지. 문제 이해하는데 시간이 되게 걸린다 이거지. 용어를 익히고 나서 이제 이 개념 문제 익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쉬운 배점이 제일 낮고 쉬운 기초적인 문제들부터 일단 너는 잘 풀어가지고 틀림없이 다 확실하게 자신 있게 푸는 연습을 해야 되겠네. 1학년 1학기를 중상위권 성적으로 마친 온유. 어느 정도 기초를 닦아놓은 수학. 하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수학 성적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방학 동안 학기 내에는 풀기 힘들었던 심화 문제 중심으로 공부했다. 방학 동안에는 이제 심화된 공부를 많이 했죠. 이게 심화된 내용으로 좀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풀고 하다 보니까 방학 때는 어떤 날에는 두세 문제
풀면 하루가 다 갈 때도 있었어요. 방학 동안 수학 실력을 착실히 쌓기 위해서는 용어와 개념을 익히고 기본 문제를 풀어 기초를 쌓은 후 여러 가지 개념과 공식이 혼합된 심화 문제를 풀며 다양한 응용풀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다각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심화학습 수학 문제는 기초가 다져져 있지 않으면 접근하기가 어려워 쉽게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집합도 알아야 되고 역함수도 알아야 되고 또 경우의 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하게는 조합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 문제였어요. 이렇게 4가지 개념을 알아야만 풀 수 있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고 나면 좀 더 사고력도 늘어날 수 있고 또 개념도 좀 더 확실하게 익힐 수 있게 됐죠. 집 앞이 바로 바닷가인 온유. 동생과 해수욕을 즐기러 바닷가를 찾았다. 나고 자란 이곳, 다른 어느 곳보다 편안한 바다. 어려운 공부도 가족과 떨어져 혼자서 헤쳐나가야 하는 대학생활의 긴장도 잠시 잊은 채 어릴 적부터 함께한 동생과 달콤한 휴식을 즐긴다.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외진 어촌마을. 그만큼 환경도 교육 여건도 뒷받침되지 않았던 학창시절. 그렇지만 온유는 이를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을 갈고 닦는 기회로 삼았다. 아무래도 여기 보시다시피 조용한 어촌인데 도시에 비해서 교육 여건이 되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일을 악물고 오기로 공부를 갖다가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뛰어난 성적으로 일반고에서 카이스트 조기 입학의 꿈을 이룬 온유. 하지만 그에게도 시련은 있었다. 바닷가에서 뛰어놀며 자연에 대한 호기심을 키웠던 온유. 점점 자라면서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과학에 재능을 보였던 온유였지만 다양한 교육 정보 공유가 쉽지 않은 어촌 마을. 온유의 부모님은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지 못했다. 하지만 온유는 과학에 관련된 대회나 정보들을 스스로 찾아 공부하곤 했다. 정말 온유가 저렇게 과학을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벌써 이제 온유가 학교에서나 뭐 어디 책에서 신문에서 뭐 엄마 과학 대회가 있어요. 저 거기 참석해 볼래요. 이렇게 하면서 온유가 늘 와서 얘기를 했어요. 힘의 크기, 백테리아이기 때문에 그 후 중3이 되자 과학고에서 운영하는 부설 영재교육원에 지원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온유는 자신의 꿈을 위한 발판으로 과학고 진학을 목표로 공부에 매진했다. 하지만 전교 1등의 우수한 성적도 꿈에 대한 열정에도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바로 지역적인 한계였다. 과학고를 가려고 하면 내신 성적을 100분율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점수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00명 중에 1등을 하면 1%가 되는 거죠. 근데 온유는 이제 40명 중에 1등을 하니까 2.5%라는 이제 성적을 갖게 되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도 일단은 과학고에 대한 꿈을 너무나 간절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좋다, 우리 도전해보자. 과학고의 벽은 넘기 힘들었다. 내신 비율 때문에 과학고 진학에 실패한 온유. 자신의 미래가 모두 무너져 내린 듯했다. 이런 작은 마을에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환경이 원망스러웠다. 실제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도 다 합격해서 들어갔는데 그런 친구들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너무 부모님한테서 서포트 받은 게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정말 그 노력에 대한 대가가 이것뿐인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답답했죠. 어린 시절부터 간절했던 꿈을 이룬 온유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만 싶어졌다. 그냥 작업복이나 사나요? 공고 가서 기술 배워가지고 일찍 돈 벌게 무슨 공부니 무슨. 한번
그 실패했다고 그렇게 꿈을 접어버리면 이 땅에서 성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건 어떤 네가 그건 최후의 어떤 선택이고 자식이 원하던 학교를 떨어졌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고 또 막 괴로워하니까 뭐 참 입을 쓰고 또 막 공부하겠다. 물론 공고도 좋은 학교지만 자기 꿈이 아니잖아요. 꿈이 아닌데 막 가겠다고 하니까 가슴이 아팠죠. 또 한편으로는 그 아빠로서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그런 자책감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공부는 뒷전이었다. 자신의 실패로 인한 좌절감과 부모님에 대한 원망만 늘어가는 온유. 목표를 잃자 공부에 대한 흥미는 사라지고 성적은 점점 떨어져 갔다. 그 고1 이제 들어가서 두 번째 모의고사인가 아마 전국 이제 학생들 다 이렇게 치는 모의고사 시험을 치고 그날따라 이제 과학이 아주 등급이 안 좋게 나왔던가 봐요.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야, 너 과학에 제일 취미가 있고 과학자 될 사람이 과학이 뭐 2등급, 3등급 그래 나오면 되냐 그랬더니 막 차마트 울음을 빵 터뜨리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부모님은 온유에게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할 망정 꿈마저 꺾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카이스트 방문을 결심한다. 우리가 지금 온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는 너무 해준 게 없는데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좋다 그러면 온유가 그렇게 늘 꿈에 그리워하던 카이스트를 우리가 한번 견학을 갑시다. 절망 끝에 서 있던 온유는 드디어 꿈꾸던 학교 카이스트에 방문. 진학 담당 선생님을 만나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다. 내신 성적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내신 관리를 하면 안 되고 2학년 1학기까지 내신 정리를 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잘하면 네가 1차 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 일반고에서는 카이스트를 갈 수 없을 거라고 거의 절망하고 있었는데 되게 성적도 많이 안 나와서 좀 불안해하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때부터 좀 희망을 주셔가지고 앞으로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됐어요. 그 후 다시 마음을 잡게 된 온유. 방학을 이용 부족했던 과목을 보충하기로 마음먹었다. 고등학교 때 이건 공부를 해가지고 암기를 했던 어떤 주요 문장 모음집이에요. 500개가 넘는데 이걸 갖다가 방학 동안에 공부를 해서 다 외웠어요. 다른 과목보다 한참 뒤떨어진 영어. 온유는 영어 공부를 위해 여러 책을 공부하는 대신 주요 문장 500여 개를 암기하며 문법과 독해를 잡았다. 지금도 그 문장들을 외우고 있다. Please hand in your assignment via email no later than 5 p.m. on June 10th. Muscle tissue consists of a vast number of cells. 빈출 어휘들도 익힐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속에서 문법도 익힐 수가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문장을 통째로 외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실히 독해 속도가 빨라진 효과가 있었어요. 온유는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방학 동안 하루 20여 개의 문장을 외우고 문장 안의 단어들을 모두 외웠다. 또 출제 빈도가 높은 단어들은 유의어, 반대어까지 찾아가며 철저히 암기했다. 거기서 파생되는 단어들 그런 걸 다 외우다가 보면 한 6, 7천 단어 정도가 되거든요. 그걸 갖다 외우게 되면 아무래도 수능 어휘에 걱정은 없겠죠. 이 단어들을 일단 보면서 외우고 그리고 이제 말하면서 또 그걸 들으면서 외우고 또 이렇게 잘 안 외워지는 단어들, 잘 안 외워지는 단어들을 이렇게 손으로 쓰면서 외웠어요. 깜찍할 정도로 작아 보이는 단어장.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온유의 영어 비결이었다. 늘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짬날 때마다 한 단어, 두 단어씩 외워나갔다. 크기가 크고 고추장스러우면 자꾸 놔두고 다니게 되고 자연적으로 아무리 효과가 없게 되고 그런데 크기가 작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효과가 있었죠. 개학 후 수업을 따라잡기 위해서 그동안 놓친 과목의 복습과 다음 학기의 선행학습도 게을리할 수 없었다. 학교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위주의 공부가 중요하다고 판단. 온유는 방학 시간을 이용해 교과서를 미리 읽어보며 기초적인 개념과 이해를 다졌다. 낚시 들이치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 저어오너라. 예습하는데 시간을 투자한 것은 이제 한 하루에 2시간 정도? 그러니까 과목별로 나누면 그게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지문을 간단하게 훑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면 그걸 아주 대략적으로만 보기에는 상당히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학원이나 과외를 받을 수 없는 대신 학교 수업을 통해 공부를 정복하겠다고 마음먹은 온유. 개학 후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선생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적어나갔다. 외워야 할 내용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바로 외워나갔다. 예습을 통해 기초를 닦았기 때문에 눈으로 칠판을 보며 쓰기를 반복하며 외우다 보면 그 시간에 80에서 90%까지 암기가 가능했다. 수업 시간에 최대한 많이 이해하고 또 최대한 많이 암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기를 깔끔하게 하고 정리해서 하는 것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렇게 저만 스타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꿈을 되찾은 온유. 카이스트 진학을 위해 다시 공부에 매진했다. 밤을 새우며 공부하기 일수. 하루 12시간을 넘게 공부하기도 했다. 언니야, 나 아직도 그러고 있냐? 지금 2시간 넘었는데.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만류에도 불구하고 온유는 책상 앞을 떠날 줄을 몰랐다. 엄청 오래 앉아 있었죠. 교복 바지 뭐 구멍이 날 정도로. 예. 교복 바지 구멍 나가지고 뭐 누벼가지고 입고 또 그래도 구멍 나가지고 결국은 새로 사고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자 실력에 탄력이 붙은 온유. 교내 전교 1등을 넘어 최상위권 전국 등수를 향해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2학년 때 본 모의고사에서 전국 상위 0.1%에 드는 최상위권 학생이 되었다. 결국 카이스트에 합격한 온유. 이거 우리 아들이 진짜 이거 합격한 거예요? 맞아. 상하지도 안 했는데 야 진짜 맞아 확실히 다시 한번. 맞잖아요. 자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일궈낸 합격. 모두가 꿈만 같았다. 저는 안 믿었습니다. 합격했다는 자체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합격한 그 인터넷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3번을 딱 들어갔거든요. 3번을 들어가고 나서도 분명히 온유가 합격이 아니고 다른 옆 친구 걸 잘못 나왔을 것이다. 이런 어떤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